(2001년) 한국은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선언했던 이 발언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토론을 일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해외의 기술력과 장비에 의존해가며 기술 독립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선언을 듣자 피가 끓어오르는 흥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 가진 기술력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라는 막막한 심정도 있었다 하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토론한 결과 나온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전투기는 필요하다. 한국군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입산 전투기의 경우 일부 모델은 한국이 해외로부터 라이센스를 얻어 독자적인 개량을 거치긴 하지만 애초에 이것은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일 뿐 한국이 근본적인 수정을 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전투기의 구성품 단 하나만 고장이 나더라도 그 순간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투기는 즉각 전투불능으로 처리되고 해외 개발업체와의 복잡한 협의 과정을 거쳐 AS에 들어가죠. 본디 군사기술이라는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첨단 기술의 선봉장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밀사항이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제 아무리 불편사항을 토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효율적인 구조를 본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100% 국산화만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21년 드디어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공군을 상징하는 보라매라는 이름을 그대로 계승한 이 전투기는 우리 기술진의 자존심과 강점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해외 언론들을 분석하는 KF-21 보라매의 초강점은 웬만한 첨단 전투기에서도 보기 힘든 4대 센서에 있습니다. 첫째, A사 레이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장비로서 정확한 가시 범위는 대한민국군의 급비사함이기 때문에 미군에게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출시되어 있는 그 어떠한 전투기보다 최신식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늘 위에서 적기가 우리 보라매를 발견한 순간 그때는 이미 보라매의 미사일이 적기에 다다라 있을 시기라 할 정도로 보라매의 가시 범위는 최고 수준이라 합니다. 둘째, 이용 TGD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한번 탐지한 목표 개체를 타겟팅하여 그것을 폭파시키는 순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센서입니다. 셋째,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육안으로 탐지되는 것이 불가능한 목표물을 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하여 사전에 감지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특히 스텔스 항공기에게 킬러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스텔스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공기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통제하는 기법은 많이 발달됐지만 항공기에서 발산되는 적외선을 전부 틀어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약점을 파고든 기술이 IRST이고 보라매는 이 장비를 탑재하여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로도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넷째, RF 제목. 지금까지의 장비가 상대방의 위치를 탐지하는 기술이었다면 이것은 상대방이 나의 기체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술입니다. 상대의 레이더가 나를 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은신 효과를 일으키거나 혹은 나의 기체가 전혀 다른 곳에 있게끔 보이게 한다거나 적군의 레이더 장비를 기만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이 사상 최초로 국산 전투기를 공개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언론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함께 KF-X 공동 개발을 추진했던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상황을 기쁘게 생중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도네시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이상한 의견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KF-X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KF-X 사업의 존재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KF-21의 CG기를 공개하고 인도네시아의 방송가들이 이것을 그대로 생중계하자 그제서야 이 사업의 존재를 알게 된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한국에게 보였던 배짱 정사는 자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담금을 받는 것은 정상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 공유 역시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시제기에 한국의 태극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기도 새긴 것으로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이 점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마땅히 줘야 할 분담금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면서 뒤에서는 유럽의 국가들과 중고 전투기 구매 협상을 진행했다. 사실상 모든 기술과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가도 금전적으로 아쉬울 부분도 없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 승중계되는 KF-21 시제기에 인도네시아의 국기도 태극기와 동등하게 새겨주었다. 한국이 이 정도 성의를 보여주었는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브랜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일 것이다. 라며 한국에 대한 배정 모습에 감탄하는 네티즌들도 있는가 하면 사실 이것은 한국의 큰 그림일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계속 미납한다면 계약 파기 수순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인도네시아가 초기에 지급한 2천억 원에 대해서 한국은 반환할 의무조차 없다. 2천억 원을 내고 시제기에 국기 하나만 새긴 꼴이라며 위기감 섞인 의견을 내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이것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2천억 원을 돈내줬는데 국기 정도는 그려줘야지 라는 우스갯소리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이 이번에 KF-21을 세상에 공개한 것은 미국에게도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네티즌들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압도적인 자본과 기술력으로 세계 1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태권 국가가 된 이후로 이런 미국의 군사력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투입시켜야 하는 조약인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이후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들여온 각종 장비 역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한국에게만 이용당하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핵미사일 전투기 대여 사건.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미국은 한국에게 장기 임대를 내주었던 F-5 전투기를 돌려받아야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은 북한에게 공군 전력으로 크게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던 상황이었기에 F-5 전투기를 미국에게 돌려주면 언제 북한에게 제공권을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유로 들어 한국이 크게 반발하자 미국은 당시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던 F-4 팬텀을 한국에게 대여해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때 미국이 한국에 빌려줬던 F-4 팬텀은 미군이 사용하던 핵미사일 발사 때도 그대로 장착되어 있었기에 상황을 지켜보던 일본이 크게 발작하며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은 F-4 팬텀을 양수받았고 한동안 일본은 코앞에서 핵미사일 전투기가 활개치는 것을 보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후반부 전설의 시작. 한국 전쟁 때 북한의 전차에 크게 당한 한국은 항상 전차 전력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군이 T-62 전차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62 전차는 세계 최초로 활강포를 채용한 모델일 정도로 소련의 전차 개발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 전차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은 큰 위기감을 느껴 미국으로부터 M-60 전차를 수입하고 싶다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타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한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제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M-60 수출 요청을 거절했고 한국은 하는 수 없이 시선을 독일로 돌리게 됐죠. 자국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한국의 요청에 독일은 즉각 계약서를 준비할 정도로 크게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란 미국은 한국에게 무기를 팔지 않겠다는 기존의 주장을 접고 한국의 신형 전차 개발을 미국이 책임지겠다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탄생한 사업이 로키트 한국형 차기 전차 사업이었고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한국에 제공하여 한국이 K1 전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궁의 탄생 배경. 스팅어 미사일은 미국의 대표적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헬기를 거추시키는데 효과적인 이 미사일은 운용 초기 한국이 크게 눈독을 들이던 무기였는데요. 한국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만큼은 한국에게 팔지 않겠다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프랑스가 운용하던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하겠다며 프랑스에 접근했고, 프랑스가 계약서를 준비하는 동안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은 우리 제블린도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다라며 한국과 계약하고자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도 자국이 운용하던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을 어필하며 한국과 계약하고자 접촉을 시도했었는데요. 프랑스제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큰 입지를 갖고 있지 않았으나 한국군이 전격적으로 운용하게 되며 입지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죠. 이외에도 한국은 영국의 제블린도 함께 운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미군이 결국 한국에게 스팅어 미사일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미스트랄, 제블린, 스팅어의 장점만을 조합하여 신궁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미 육군에서는 155mm 포탄을 발사하여 70km 떨어진 표적을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정밀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엑스칼리버라 불리는 정밀 유도 포탄을 발사하는 이 자주포는 이아시아이라 불리는 차기 자주포 모델인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의 밀독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밀독들마저 이제 자주포 벤트인 한국이 비슷한 성능이지만 훨씬 값싸고 효율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겠군 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카피 능력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준인데요. 이번에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개발하여 공개한 KF-21의 존재가 알려지자 우스갯소리를 던지던 이들의 표정은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카피를 하던 수준을 넘어섰다. 어쩌면 이제 한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의 군사력 구도에 영향을 끼칠 무기강국으로 성장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미국이 방심하는 사이 또 한 마리의 호랑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2001년 한국은 중대한